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할 것은 메이저 맵입니다. 그동안 메이저 맵은 우리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도 또 많이 말씀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펴본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도 이제 메이저 맵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연수를 하다 보니 새롭게 발견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몇 개 더 이렇게 팁들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또 마저 함께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편하게 네이버에 가서 메이저 맵 치니 이렇게 홈 메이저 맵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학과 정보 서비스 해갖고 짠 나타났어요. 네, 그렇게 해갖고 딱 보니까 메이저 맵 이게 이제 처음 시작 화면이고요. 이미 저는 이제 몇 차례 로그인을 했더니 아예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떴습니다. 이 로그인하는 방법은 굳이 메이저 맵을 어, 가입하지 않아도 그냥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네이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심지어는 카톡까지도 가지고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절로 제가 선호하는 게 서울대도 아닌데 경성제국대학이라 선호하는 것이 서울대도 아닌데 서울대가 가장 먼저 떴어요. 서울대가 가장 먼저 떴는데 일단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제 메쉬 형태죠. 이 그물 형태의 이 부분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요 과들을 보니까 한가운데 있는 과들이 있어요. 한가운데 있는 과가 어떤 과냐면 위쪽에 있으면 대체로 자연계열이고요. 아래쪽에 있으면 되게 이제 인문사회 계열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보니까 예체능 쪽이고요. 이쪽은 또 보니까 예체능이고 요 가운데에 있으면 인문사회 계열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친구들 한번 볼게요. 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융합교과입니다. 융합교과. 그러니까 이제 한 가운데 있는 과가 무슨 과가 있어요? 경영학과 있죠. 경영학과는 인문계열이지만 경영학과와 그 다음에 경작부 그 다음에 통계학과 수학이 가장 중요시되죠. 수학이 가장 중요시되기 때문에 인문 계열이지만 자연 계열, 즉 이과적 성격이 좀 강해요. 거꾸로 이과이면서 문과 성격이 강한 과가 무슨 과냐면 요 산업공학과입니다. 산업공학과는 이과지만 얘는 거의 이과의 경영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과의 경영학과. 그러니까 이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2015 교육과정에 해당되니까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사탐 과목을 선택할 때 인문반 아니면 사탐반, 과탐반 하는 친구들은 이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에 좀 유익 있게 보는 게 좋죠. 이 통계학과 같은 경우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과이어야 하는데 이 통계학과는 지원을 할 때는 기존에는 문과로 들어갔어요. 문과. 그러니까 여기 통계학과에는 응용통계학과도 들어가죠. 응용통계학과도. 그러니까 일부 대학은 통계학과가 경영학과 상대 쪽에 있지만 일부 대학은 또 사회학과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것보다 뭘 더 중요시하면 분석하는 걸 더 중요시하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통계학과가 경영학과가 아니라 사회학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지리학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인문 계열이지만 얘 같은 경우도 이과의 성격이 강해요. 이과. 그래서 심지어는 요 지리교육과 같은 경우 거의 어때요? 자연계열 쪽에 건축학과, 건설 환경 공학부에 넘어가 있죠. 이게 지리교육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과인데 완전히 대학 서울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리교육과는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대에 더 가까운 대학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지리교육과는 일부 대학은 뽑을 때 그래서 인문계열 지리계열 경희대죠. 경희대 같은 경우 인문지리 반, 그 다음에 자연지리 반 그렇게 뽑아요. 선발할 때 이제 그런 과들도 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리교육과는 예를 들면 한국지리도 하고 세계지리도 했는데 지구과학이나 물리까지 설마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지리학과나 지리교육과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지, 그 다음에 세계지리, 근데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 지구과학이나 물리 이렇게 선택한 친구들한테는 지리학과나 지리교육과가 순수 학종의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때요? 유리하게 되겠죠. 여기 좀 보면 재밌는 게 소비자학과 이제 요런 데도 인문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그래요. 인문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자학과 같은 경우 인문 계열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긴 합니다만 이과 친구가 지원하면 더 좋아요. 학종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메시 구조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치 외교학부가 있고 정치 외교학부에
또 연결되는 라인들이 있어요. 만약에 1학년 때는 내 꿈이 정치 외교 학부였는데 죄송스럽게 2학년 3학년 때 성적이 좀 떨어져서 아니면 내 꿈이 바뀌어서 진로가 변경이 됐는데 1학년 때나 아니면 2학년 1학기 때 생활기록부가 자꾸 걸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성적이 떨어졌으면 만약에 예를 들면 정치 외교학부가 커트라인이 가장 높다라고 한다면 사회학과라든가 언론정보학과 아니면 사회교육과나 윤리교육과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외과가 1순위, 사회교육과가 2순위, 아니면 윤리교육과가 뭐 3순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진로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철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꿈이 좀 바뀌었다. 윤리교육과나 미학과. 그러니까 이제 미학과도 제가 이제 굉장히 노리는 학과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화학과 하면 미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 미화학과 같은 경우는 미술도 중요하지만 철학이 더 중요해요. 철학이. 그래서 미학과는 철학을 하는 미술학생이면 학종으로 하면 가장 그런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겠고요. 요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문 계열이다 보니까 어문 계열이 이렇게 한 군데로 쭉 몰려 있죠. 그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거 이과 계열질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계 쪽을 많이 희망하는데요. 기계 쪽을 많이 희망하는데 여기 보니까 기계공학과가 맨 위에 있어요. 이게 기계공학과는 가장 이과적 성격이 강한가 봐요. 꼭대기에 있는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계공학과가 이과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기계공학과는 물리라든가 수학 요걸 좀 잘해야 되는 친구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기계공학과를 가면 좋은데 아니다 싶으면 이제 어때요? 우주환경공학이라든가 조선해양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심지어는 뭐까지 원자핵 공학과까지도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메이저 뭐죠 마인드맵처럼 마인드맵의 그물망처럼 쭉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 정보공학부나 원자핵공학부나 물리학 전공이나 예에너지 자원공학부는 서로 대학에 들어가서 배우는 내용들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 구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학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계공학을 가고 싶은데 좀 성적이 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주항공 쪽이 이제 굉장히 유망한데 아직까지는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다음에 좀 재밌는 게 이제 조선해양인데 조선해양이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좀 어때요? 해운업이 좀 힘든다고 할 때는 커트라인이 뚝 떨어졌다가 요즘은 다시 이제 해양 프렌트라든가 아니면 LNG성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제 올라가다 보니 조선해양도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각오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계공학 이런 데보다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기계 쪽을 하고 싶은데 조금 성적이 떨어진다. 그러면 조선해양 쪽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죠.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쭉 학과를 이제 최선이면 좋은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방법들 역시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의예과는 뭐 의예과, 약학과, 수의학과, 간호학과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화학 쪽 마찬가지죠. 화생공을 기반으로 해서 화생공 그다음에 동물생명, 바이오 시스템, 화학부, 재료공학부 이쪽으로 좀 연결이 돼요. 조금 개인적으로 볼 때 약간 의아한 게 재료공학부가 요 화학 쪽에 좀 엮여 있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이제 재료공학부가 물리 쪽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서울대 쪽은 아무래도 커리큘럼이 요 화학하고 생명과학 쪽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진로 선택을 할 때 고민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본 것처럼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일부 이제 요 점들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가장 재미있어 하는 과가 요 산업공학과입니다. 산업공학과. 음, 예.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눌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공학과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공대니까 이과 계열일 텐데, 이과 계열일 텐데, 산업공학과와 나타나는 키워드가 이과적인 키워드가 별로 없어요. 의외로 보니까. 물론 이제 데이터 마이닝은 이과적인 단어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경영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건축이라는 단어도 있고, 서비스라는 단어도 있고, 기업이라는 단어도 있고, 의사결정이라는 단어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니까 산업공학과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경영학과 반절, 그 다음에 공대 반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요즘 가장 이제 융합적 인재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융합적 인재 차원에서 볼 때는 가장 선호하는 학과가 요 산업공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요걸 이제 여기 써 있는 키워드는
서울대에 있는 산업공학과의 교육과정을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단어예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꿈꾸는 친구들 가운데는 여기 있는 키워드 가운데 큰 글자 있죠. 데이터 마이닝, 뭐 경영, 아니면 인터페이스, 데이터, 뭐 의사결정, 뭐 요런 단어 정도는 공학, 요런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에 중점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산업공학과를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서울대 거라든가 아니면 뭐 고려대 거라든가 아니면 연세대 산업공학과 관련된 학과에 요 키워드를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어때요? 뭐 책상 위에다가 딱 붙여놔야 되겠죠. 책상에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아니면 뭐 책꽂이 뭐 이렇게 책받침을 해갖고 딱 넣어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놓고 각종 수행평가라든가 아니면 발표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 요 단어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요 단어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여운 친구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귀여운 친구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옛날에도 봤지만 학과 선택, 무슨 과목을 선택할 거냐. 굳이 쌤이 이제 과목 선택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학교하고 좀 다른 측면들이 많이 있고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학과 부분은 저나 아니면 학년부장쌤 아니면 담임쌤들하고 별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추천 도서들이 있거든요. 이 추천 도서들도 이왕이면 내가 산업공학과 쪽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추천 도서를 우선적으로 보는 것도 좋죠. 우선적으로 보는 거. 일단 뭐 딱 보니까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아유,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경영학과 쪽에서 많이 보는 책 여기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생각의 지도, 뭐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뭐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때요? 뭐 융합적 인재형 얘를 키우는데 좀 필요한 책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책들. 카카오톡 이야기는 이미 성공을 한 케이스죠. 성공을 한 케이스. 요런 이야기. 그래서 산업공학, 공학의 마에스트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런 정도는 공학의 마에스트로라는 정도는 단어 정도는 산업공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뭐 진로라든가 아니면 자율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수행평가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마에스트로. 굉장히 멋있는 단어잖아요. 공학의 마에스트로. 공학의 길잡이네요. 공학의 나침판.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요 아래 보면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한번 쭉 열어보시면 해당되는 진로가 있죠. 진로. 아까는 제가 산업경영공학과 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혹시 많은 친구들이 선호할 수도 있는 자동차 디자이너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동차 디자이너가 무엇인지 굉장히 자세히 써 있어요. 굉장히 자세히 써 있고요. 와우.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 요런 정도면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 정도면 이 정도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분야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어때요? 진로 활동에 써먹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 요 디자이너의 이름을 유튜브 가서 검색을 하고 그 동영상 내용을 역시 또 진로라든가 자율활동 요런 데에다가 또 발표하는 형식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혹시 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 2학년 때 이제 뭐 미술 활동을 할 때 요 디자이너와 관련된 미술 활동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막연한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자질들이죠. 공간지각 능력, 창의력, 마케팅 감각 이제 이따위 것이 필요하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디자인을 하고 싶으면 진출해야 될 학과들 이름 쭉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미술 쪽과 관련된 과들 그 다음에 전망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필요한 내용들이죠. 생활기록부에 필요한 내용들 미술 및 과학교과 이게 흔히 이제 자동차 디자인 하는데 약간 산디 쪽인데 미술에만 치우치는 것보다는 수학이나 과학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서울대나 홍익대 같은 경우 비실기 전형을 선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자인 활동, 그 다음에 교내외 대회. 이제 우리 학교 훌륭하신 뭐 예능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관련 대회 아니면 관련 활동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역시 생활기록부에 쭉 이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 맵을 통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까지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 흔히 이야기하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라는 사람이 스마트 도로 생태 도시 뭐 이걸 하면 도시계획이군요. 그러면 특히 이제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 혹시 이제 우리 이제 뭐랄까요 뭐 과학 탐구 실험 이런 데 보면 이제 에코시티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에코 아파트 말고요. 뭐 생태 도시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도로 뭐 ICT 정보 활용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면 요 도시개혁과 관련된 그런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필요한 것들. 이런 단어들, 창의적 아이디어, 디자인 감각, 의사소통, 협상, 대인관계, 자기통제력, 리더십. 이제 이런 단어들 또한 아까 제가 이제 서울대 산업공학과에서 본 것처럼 필요한 핵심 키워드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이런 단어들이 생활기록부에 꾸준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기부를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 학과입니다. 도시공학이라든가 도시환경, 도시계획, 건설도시. 이런 과들은 그닥 많지는 않은 과들이거든요. 많지는 않은 과들인데 이제 많지는 않은 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쉽게 진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학교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좋은 내용들. 안타깝네요. 세계 유명 도시 여행.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UCC라든가 아니면 프리젠테이션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로는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야. 충분히 가능한데 유명 도시 여행을 가서 먹거리뿐만 아니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발표하면 충분히 호소력이 있겠죠. 호소력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과가 약간은 도시계획, 도시환경 이쪽이 이제 자연계열 쪽이 많이 속하는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여행지를 선택해서 발표할 때 특히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관점으로 요 세계 도시여행 테마를 한번 꼭지로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메이저 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진로를 설정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선생님이 다 보고 싶은데,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좀 이제 전북대학교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도 우리의 친구인데, 전북대학교. 검색 안 되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전북대학교. 검색 결과 여기 있다. 자, 전북대학교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전북대학교도 아까 서울대처럼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처럼 쭉 이렇게 설정되어 있죠. 쭉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북대학교 보니까 오른쪽이 여기는 이과계통이 있고요. 여기 왼쪽이 대체로 이제 문과계통이 많네요. 아까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제학부. 이 경제학부는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경제학부는 조금은 수학보다는 사회 쪽, 원래 수학 쪽인데 경제학과하고 행정학과를 하나로 해놨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정학과하고 신방과, 공공인재학부, 아까 어디 있어? 그 다음에 교육학이네요. 이 행정학과하고 교육학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우리 행정실 있잖아요.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교육행정직이라고 하거든요. 교육행정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을 꿈꾸는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교육학과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 의대, 간호학과, 수의학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쭉 있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정보소재공학. 여가 굉장히 큰데 아니 일단 기계 쪽 볼게요. 기계요. 기계공학 있고요. 기계 시스템 있고요. 기계 설계 있고 한국 아까 본 것처럼 이쪽이 이렇게 하나에 몰려져 있죠. 서울대하고 똑같이. 서울대하고 똑같이. 그런데 여기 전기공학도 있고요. 요것은 핵심 키워드가 뭔가 한번 볼까요? 기계 시스템 공학이요. 눌러보니 기계 시스템 공학과는 배우는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로봇도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큰일 났다. 이제 현대 자동차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생산하지 않기로 했는데 뭐 용접이라는 단어도 있네요. 자동차라든가 기계공학, 하드웨어 뭐 이런 단어들이 시스템 공학부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뭐 강도라든가 역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자라는 단어는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글쓰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로봇 역학. 아무튼 이제 쌤이 약간은 공학 쪽은 잘 모르는데 보니까 로봇이라든가 열 역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열기관이라든가 자동화라든가
뭐 공작기계라든가 뭐 요런 단어들이 조금은 들어가면 좋겠네요. 절사. 요건 좀 고등학교 생기부에서 쓰기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아요. 지나치게 뭐 전문적인 내용들이 좀 많은데 보니까요. 아무튼 배우는 내용들은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양자 시스템 공학. 여기 서울대도 여기 전북대도 굉장히 커트라인이 낮아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물리 쪽인데. 아하. 양자 시스템 공학. 원자력이라든가 방사선이라든가 플라즈마라든가 중성자라든가 원자로 양자 시스템 공학이 이쪽이군요. 커트라인이 조금 낮은 이유를 알겠어요. 예.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전북대학교 양자 시스템 공학과는 다른 지역으로 볼 때는 원자력 공학과네요. 일종의 예, 원자력 공학과인데 열 역학이라든가 벡터라든가 선형대수라든가 이게 순수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분열 원자력 쪽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양자 시스템 공학이 커트라인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이제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핵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학습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는 핵 분열보다는 핵 융합 쪽이 어떻게 보면 선호되는 분야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양자 시스템 공학도 나쁘진 않죠. 플라즈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자력 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친구들은 요 양자 시스템 공학과를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많이 보면 좋겠는데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학과 선택이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도 있지만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차선을. 예를 들면 경영학과 가기 힘들면 뭐 다 아시겠지만 회계무역 뭐 대신 고르는 거고요. 뭐 대신 고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 컴퓨터 공학이나 IT 정보라든가 소프트웨어 공학 거의 비슷비슷한데 커트라인 차이가 있어요. 콩공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IT라든가 소프트웨어 공학 쪽이 조금 커트라인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문헌정보학과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재밌죠. 문헌정보학과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문헌정보학과는 문과 쪽인데 완전히 이과 쪽에 들어가 있죠. 그래요. 실제적으로 문헌정보학과는 확률과 통계라든가 미적분과 같은 수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수학적인 요소가. 그래서 문헌정보학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과 쪽인데 이과 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단어를 눌러보니 문헌정보학과를 책 보기 좋아하면 가는 학과가 아닌 것 같아요. 책 보는 거와 관련돼 있는 건 도서라든가 그다음에 목록이라든가 색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옆에 컴퓨터도 있고요. 콘텐츠도 있고요. 물론 사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은 정보 검색, 디지털 서비스, 정보화, 코드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게 상당히 좀 이과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내용 보니까 그래서 요건 이제 교육 과정이 이게 그 문헌정보학과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학습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교육 과정을 정리하는 내용이니까요. 이제 문헌정보학과 꿈꾸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요런 단어들 이제 주의해서 한번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딱 출력해놓고 책상 위에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 같은 걸 작성할 때 아니면 수행평가 발표하실 때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또 하나 보려고 했던 게 보려고 했던 게 어디 있냐면 아 어디였지? 여기도 보면 수의하고 가장 가까운 게 동물자원하고 동물생명공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쌤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수의대 쪽에 관심이 많은데, 생명공학 쪽에 관심이 많은데, 수의학과를 가고 싶은데, 점수가 안 되는 친구들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요거에 따르면 생명공학이나 동물자원과학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차선을 결정하시면 돼요. 차선을요. 그래서 요 메이저 맵만 보셔도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요거 보려고 그랬어요. 산업정보 시스템 공학. 이게 이제 서울대로 따지면
요과가 산업공학과에 좀 해당되는데요. 이과 쪽인데 한참 위쪽에 있는데 역시 이제 여기도 이제 기업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뢰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분야 이게 프로젝트나 프로그래밍 통계 이쪽은 이과 쪽인데요. 뭐 기업이라든가 뭐 법률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이제 또 문과적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니다. 중간인 것 같다라는 친구들은 요 산업정보 시스템 공학과를 선택하고 그쪽으로 진로를 계속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쪽으로. 이거 이제 아까 이제 뭐 다시 또 서울대로 들어가 버렸죠. 아이 나쁜 놈의 대학. 그래서 모든 대학마다 이렇게 뭐 이건 이제 연세대인데요. 연세대도 이렇게 쭉 메이저맵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도시공학과. 연세대 도시공학과에 있는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왜 검은색으로 나와 있대? 야, 이렇게 써 있어. 도시공학과. 이게 혹시나 도시공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 해당 키워드를 꼭 머릿속에 넣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 인구, 토지, 교통 이런 도시 이런 단어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도시공학과는 희망하는 친구들은 예를 들면 사탐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지리 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회문제 탐구라든가 여기 있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회문제 탐구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문제 탐구를 하나 정도는 선택을 해가지고 고민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책들 쭉 있으니까 이런 데서 또 우리가 이제 책들도 선정해서 함께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학과 이게 연세대 도시공학과하고 이제 비슷한 학과들이 또 여기 좀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니까 만약에 연세대 우리가 6개를 쓸 때 아무래도 서경대는 좀 아니에요. 서경대는 좀 떨어지지만 연세대 도시공학과,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서울시립대, 뭐 도시행정이라든가 도시공학이라든가 뭐 도시공학과 뭐 이렇게 함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수시를 쓸 때 6개를 쓰잖아요. 6개를 쓸 때 이렇게 함께 고민할 학과들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나와 있어요. 경쟁률까지 함께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관련 학과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것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관련 학과. 관련 학과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뭐 이제 나중에는 보면 이제 점수 갖고 따지겠지만 점수를 갖고 따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순수 학종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학종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점수도 따지지만 또 이제 뭡니까? 6개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될까도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게 되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관련 학과로 제가 이제 뭘 눌렀냐면 너무나 좋은 대학만 눌렀나? 고려대 통계학과를 눌렀는데요. 이 관련 학과로 뭐 고려대 수학과도 있고요. 연세대 응용통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학과가 가기 힘들면 산업공학공학부 약간 좀 낮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 통계학과 있는데 좀 얘는 좀 심하네요. 제가 볼 때는 동국대 통계학과보다는 이제 중앙대 응용통계 이쪽이 훨씬 나은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조금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학과 고르실 때. 그래서 여기는 없는데 왜 거시기가 안 나와 있지? 제가 볼 때는 중앙대 응용통계가 훨씬 낫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가 안 나와 있어도 좀 죄송스럽긴 한데 아마 내용들이 아마 더 계속 보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도 우리 친구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6개를 써놓고 자기 성적에 맞는 아니면 또 교육과정 들어가서 봤을 때 본인의 적성과 맞는 대학들 골라보는 작업들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제가 다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28분인데 딱 요 정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요거 이제 올린 다음에 혹시나 메이저 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저에게 오시면 또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